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한인타운 인근이죠. 이 행콕팍 지역에서 한 여성이 강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미행 강도에 의해서 약 10만 달러어치의 현금과 금품을 강탈당했다는 소식이고요. 최근에 이 소매업체들에서 벌어진 강도 절도 사건 관련 용의자들이 잇따라 체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장수하는 삶을 위한 특성으로 늘 나오는 것 하나가 긍정적인 마인드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과장된 측면이 있고 장수와 연관된 가장 큰 특성은 다른 점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특성이 장수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LA 한인타운 인근 행콕팍 지역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약 2주 전 이 행콕팍 지역 한 콘도 주차장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팍스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그 콘도 CCTV 영상이 나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피해 여성이 차를 타고 그 콘도 게이트 문이 있는 쪽을 지나서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니까 한 남성이 그 틈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이 남성은 CCTV 카메라를 발견하더니 그 카메라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이제 가리는 모습이 찍혔고요. 이후 여성이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자 여성에게 총을 보이며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총으로 위협하며 이 여성의 금품을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의 상당한 정도라고 하긴 하는데요. 네, 이 피해 여성은 현금과 지갑, 주얼리 등을 강탈당했는데요. 예. 이걸 다 합치면 총 10만 달러어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니, 이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을 텐데 뭐 밝혀진 내용이 있어요? 네, 일단 LAPD는 강도 용의자가 모두 2명의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용의자들이 피해자를 미행해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이 피해 여성은 LA 한인타운에서 주얼리 가게를 소유하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들이 주얼리 가게에서부터 그 여성을 뒤쫓아와서 강도 행각을 벌였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성을 뒤쫓다 콘도에서 범행이 일어나게 됐다는 건데 뭐 그 콘도가 특정 범행 장소 타겟이 된 건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성분이 한인일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나오진 어허. 않았습니다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콘도 거주민들과 이웃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콘도 거주자들과 이웃들은 안전한 동네로 생각하면서 그 주변을 걸어 다니기도 하는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팍스11은 사건이 벌어진 콘도가 고급 콘도라고 전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고급 콘도에서 이런 무장 강도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잘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용의자들이 또다시 콘도를 찾아와서 범행을 또 저지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그렇죠. 못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경찰이 밝혔고 또 이를 전해드렸습니다만 누군가가 미행하지는 않는지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살펴보고 수상한 점이 느껴진다면 곧바로 911에 신고하고 가까운 경찰서를 찾을 것이 권고됩니다. 네. 근데 자기가 차를 몰고 파킹라스로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미행을 해서 다시 쫓아 들어오면은 거기 차에서 내리지를 말고 차를 몰고 다시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그 영상을 보면 아마 못 본 듯 싶습니다. 차가 아. 들어가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잡혔거든요. 야, 참 걱정이네요. 걱정이네요, 정말.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최근 소매업체들에서 벌어진 강절도 사건 관련 용의자들이 잇따라 체포가 됐다는 소식이 이제서야 들려오네요. 네, 그동안 떼강도 사건들 무수히 많이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떼강도들이 강탈해간 물건들 어디선가는 팔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작물 판매와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 관련 용의자들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이제서야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LA에서 상당한 양의 작물이 발견이 되고 또 관련 용의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네, 수사 당국은 LA 주택에서 작물 20만 달러어치 이상을 발견하고 관련 용의자 10명을 체포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지난 13일 LAPD와 합동으로 소매, 절도, 펜싱 활동을 벌인 용의자 10명을 체포하고 소매업체에서 훔친 20만 8천 달러어치 이상 작물을 회수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펜싱 활동이라는 건 누군가 작물을 다시 판매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때강도나 조직적인 절도에 의해 훔친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비즈니스나 온라인, 수완밋에서 합법적인 것처럼 판매에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훔친 물건을 비즈니스나 온라인, 수완밋 이런 곳에서 판매가 되는 거네요. 저는 어디서 팔겠어요? 그래서 정말 네. 궁금했어요. 네. 이베이에서 파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사게 되면은 그게 작물인지 모르고 이제 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근데 당국은 이 판매 전에 작물을 보관해온 장소, 그게 이제 펜스라고 하는데 그 펜스를 이번에 적발한 겁니다. CHP는 작물이 LA 지역 여러 곳의 수완밋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이렇게 조사를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에 발견된 작물이 어디서 훔친 것인 것도 지금 밝혀졌나요? 네,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막 훔친 거더라고요. 빅토리아 시크릿, 아마존, CVS, 라이드에이드, 그리고 랄프스 이런 곳에서 훔친 물건들로 정확하게는 21만 8,379달러치로 추산됐습니다. 용의자들은 그 주택 뒷마당에 텐트를 치고요. 그리고 그 물건을 이제 박스에 담아서 보관했는데요. 네. 그걸 보면 정말 박스가 이렇게 굉장히 수북이 여러 아하. 개가 쌓여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국은 또 증거물로 현금 44,800달러 정도도 압수했습니다. 용의자 10명이라고 전해드렸는데 남성이 7명, 여성 3명으로 모두 사우스 LA 지역이죠. 캄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노드스트롬이나 무슨 구찌나 뭐 이런 데서 훔친 물건들이 아니고 다른 또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훔친 것들이 지금 팔렸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잡혔네. 네. 그러면 플래시몹 강도들은 아직은 뭐 그 검거가 됐다라는 소식은 아닌 거네요. 그 플래시몹 강도들도 체포됐다는 소식이 지난번에 들려오고 뭐 네, 있죠. 네, 네. 신소에 있었던 거 저희가 같고요. 보도를 해드리긴 했습니다. 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조직적인 소매 절도단을 단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LA에서 두 번째 눈에 띄는 성과를 얻어낸 거네요. 네, 지난달 29일에도 당국은 LA에서 작물을 발견하고 용의자를 체포했는데요. 당시엔 거의 20만 달러치 가까이 작물 발견했고 관련 용의자 2명을 체포했었습니다. 아, 이 소식도 준비를 해주셨네. 이 페사드나 지역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비싼 옷만 골라서 훔친 용의자 4명이 또 체포가 됐다. 이런 소식도 있네. 네, 이 파사데나 경찰이 어제 기자회견 열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경찰은 지난 8일 401 사우스 레이크 해변에 위치한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고가의 옷들만 체계적으로 고르는 4명을 주시하게 됐는데요. 이들은 매우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가적인 그런 네. 스킬로 서로의 몸 뒤로 물건을 가려 숨긴 뒤에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백화점을 빠져나갔다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즉각 체포하려 했는데 이들이 가까스로 빠져나가 현장을 벗어났고 결국엔 짧은 도보 추격전 끝에 3명을 체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용의자가 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나머지 1명 용의자는요? 그 용의자 1명은 차에 탑승해서 마주오는 경찰차 옆을 질주해 그 경찰차와 충돌할 뻔했는데 아하. 가까스로 그 충돌은 피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경찰 작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행히 다친 경찰은 없었고요. 용의자도 다치진 않았습니다. 이 체포된 용의자 4명, 남성 3명 그리고 여성 1명이었는데 모두 로마니아 국적입니다. 이들에게는 중절도 혐의가 적용됐고요. 네. 보석금은 25만에서 30만 달러 사이 이렇게 책정돼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당국은 이들이 여기서만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다른 카운티 또 타주에서까지 범죄를 저지른 걸로 보고 지금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마니아에서 들어와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물건을 훔치고 다니네요. 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장수 비결로 늘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장수 비결로 긍정적인 마인드가 들어간 내용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봤죠. 네, 이번에 103살 루스 스위들러 할머니도 CNBC와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부터 칭찬받으면서 긍정적인 성격이 된 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107살 셜리 호즈 할머니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한 것을 장수 비결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노트르담대 성격 심리학 교수였던 데이비 왓스는 긍정적인 태도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장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도 네. 그 긍정적인 성격의 효과가 조금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가요? 긍정적인 마음가짐보다도 다른 요인이 또 중요하다라고 봤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요인입니까? 긍정적인 마음가짐보단 예. 성실함을 꼽았습니다. 성실함. 아, 네. 네, 왓슨은 사람들의 성격을 분류하는 5요인 모델 중 성실성이 장수와 가장 깊게 연관이 됐다고 말했는데요. 이 5요인은 개방성, 그러니까 오픈니스, 그리고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증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성실성은 얼마나 체계적이고 규율을 잘 지켜내는지 이걸 나타내는 특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한 사람들은요, 술을 적당히 마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고 어리석은 일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낮고 건강 행동이 더 좋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 나이가 들면서 성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네. 성실성을 높이고 싶다면 우선 시간 잘 지키고 약속 꼭 지키려고 노력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사람들 만나는 약속을 하잖아요. 여러 명이. 그중에요. 늘 늦는 분은 늘 늦으세요. 그런 거를 이제 고치고 시간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네요. 그러니까 오늘 전해주신 얘기를 이 토대로 이 결론을 내린다면은 긍정적인 태도와 성실성을 가져라. 네, 2개를 다 하면은 좋겠네. 그렇죠. 그렇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